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72년생, 내년에 55살 되시는 네. 임자생 GT분들 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신년 운세 천천히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병오년을 맞아서 내년에 55세가 되시는 우리 임자생 GT 분들 신년 운세를 지금 영상은 또 나이별로 이렇게 찍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1년을 전체로 봤을 때 총운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느냐. 굉장히 높은 망루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관망하는 운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총운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떤 나에게 복이 다가오고 이렇게 금전운이 막 빵빵 터지고 재수운이 빵빵 터지고 이렇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힘들지만 내가 어떠한 기회나 일로 인해서 기회를 망친다든지 뒤집어 엎는다든지 이렇게만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진 게 크게 나갈 운세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좀 내가 명예로운 부분과는 관련해서는 조금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팔짓꽃만 안 하시면 돼요. 내가 꼬을 일만 하지 않으면 아주 무난하게 흘러갈 형국의 운세이다.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GT분들 내년에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이 돼. 이걸 해봐야 되겠다. 혹은 어떤 거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움직여봐야 되겠다. 고민이 돼. 많이 고민이 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 안 하셔야 돼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공수로는 그렇거든요. 정답은 본인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대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본인이 이미 아는데도 자꾸만 욕심이 나고 하고 싶고 미련이 남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삐! 멈추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기를 설명을 해드릴 때 3개월 단위로 일단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이 임자생 GT분들 내년에 좋은 운기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 내에서의 어떤 일에 특히 자식들, 아이들에 관한 일들 중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어디 합격에 취직의 운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내 아이들에게 가정적으로 어떤 굉장한 좋은 소식이 날라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1월, 2월, 3월이야. 그러니까 내년 초죠. 병오년 초반이죠. 초반에 어떤 그런 운기적으로 좋은 소식이 날아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여나 그런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좋은 소식이 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합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취직이 된다던가 좋은 곳에 합격을 한다던가 어떤 굉장히 좀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가정적인 것도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혹은 그 전까지 어떤 그런 내가 가정적으로 좀 불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병오년 들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찬찬해지고 안정적으로 조금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기가 들어오니 어떤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을 걸쳐서 우리 병오년에 우리 GT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 구설수예요. 구설수하고 인연에 대한 풍파예요. 특히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올 때 안 좋은 인연자가 들어온다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들의 인연자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특히 조심하실 부분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내가 워낙에 믿음이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다 달라요.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시국이 사실 또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런 명의를 조금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절대 하셔서는 안 돼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신의를 잃고 다 잃는다. 나도 마음 아프고
그러니 내가 전부터 알던 사람에 대한 인연간의 풍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특히 조심하셔라. 가족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핏줄로 이어진 인연도 내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연에 대한 풍파와 구설수에 대한 풍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4월에서 9월, 이 6개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뭐 내가 뭐 명의를 빌려준다, 돈을 빌려준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돈을 빌려주실 거면 이 정도는 내가 안 받아도 부방해 라고 하는 수준에서만 하셔야지, 아, 저 사람 내가 진짜 오랫동안 알던 사람인데 나도 돈이 없지만 뭐 빌려서라도 도와줘야겠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 온전한, 내 평화롭게 유지되던 내 가정도 깨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그 6개월 동안은 좀 내 운기를 잘 다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전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을 하는 운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범해요. 평탄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막 인연에 대한 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꼬는 거예요. 내 운기 자체를. 그런 것만 아니면 아주 무난하고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운기니까 그런 것들 특히 조심하시면 좋고, 뭐 어떤 유흥, 술, 이런 자리 많이 가지시는 것은 내년에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높은 곳에서 내가 막루해서 관망하는 어떤 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고고한 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고고한 학의 자세가 필요한데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막 그런 왁자지껄한 데 가서 술을 먹고 막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런 말을 썩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을 듣고, 이런 것은 일단 운기랑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 앉아있고 자꾸만 내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인연 구설에 대한 풍파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웬만하면 피하셔라. 나는 굉장히 어때야 되느냐, 내년 1년 동안, 이 병오년의 기간 동안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시골에 보면 훈장 할아버지 계시죠. 훈장 할아버지 되게 꼿꼿하시잖아요. 훈장 할아버지처럼 사시면 돼요, 내년 1년을. 근데 그 되게 힘들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래야 되지만, 물론 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의 기조로 내년 1년은 가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평소에 좀 사실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 욕도 좀 잘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본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내년 1년은 좀 내가 말도 조금 조심하고 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바르고 고운 말을 많이 쓰시려고 하고 조금 너그럽고 조금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 되면 내가 좀 구설에 대한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년은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말본세를 다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크게, 무난하게, 평탄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연말로, 내년 1월부터 12월을 총 봤을 때, 연말로 갈수록 연초보다는 연말이 좀 더 좋아요. 연초에 조금 더 좋았다가 중간에 조금 약간 어떤 시련이랄까 약간 힘듦이 있다가 또 나머지 3개월, 그러니까 날씨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은 또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 중간중간 그 더울 때, 그러니까 더울 때랑 가을 기간이죠. 요 기간만 조금 내가 조심해서 무난하게 말조심, 행동조심 하면서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연말에는 또 평탄하게 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울 때와 날 좋을 때, 요럴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GT 분들 보니까 제가 요런 인연에 대한 구설과 요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약간 성향상으로도 보면은 조금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고, 좀 비교 아닌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구설이나 연에 대한 풍파가 생길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때문에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년 병오년 같은 경우에는 또 게다가 그런 것들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막 붉은 말에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의 기운, 뜨거운 기운들이 세면은 이런 구설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그런 쥐띠분들은 내가 타고난 성향과 또 이런 구설에 대한
인연 풍파에 대한 운기를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침으로써 조금 그런 것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 내년 1년 동안에는 횡수마귀 같은 그런 액마귀는 웬만하시면 하고 넘어가셔라.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에 대한 풍파 세게 오면 진짜 힘듭니다. 사람 있고 돈 있고 내 심정 상하고 되게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수마귀 같은 조금 풍파를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액마귀나 액풀이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임자생분들 네네. 내년 신년 운세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분들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마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찾아뵙고 직접 상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찾아오십시오. 내년 힘내시라고 덧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1년 1년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산다, 무난하게 산다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물론 내가 유명하고 잘 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무난하게 평범하게 내 가족 아프지 않고 나도 아프지 않고 직장 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기를 보니까 우리 임자생 쥐띠분